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번에 고민이 고민입니다. 라는 책을 발간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제가 교수님한테 궁금한 게요. 예.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멘탈을 강하게 만드는 비법이 궁금한데 그 전에 먼저 멘탈이 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무엇이 강하고 무엇이 약한지를 모른 채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의외로 멘탈이 약하다라고 본인이 느끼게 되는. 그래서 흔히 쿠쿠다스 멘탈이란 말도 많이 해요. 예, 그렇죠. 과자 부스러지는 거가 잘 부스러진다고. 그래서 어떨 때는 되게 단단할 때도 있고 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 지형에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인정하지 못할 때 생기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되게 피곤하거나 일이 많거나 상황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한 채 나라는 사람의 본질이 약하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고 하려는 사람들. 성격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심리적으로 내가 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이 현실을 만든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말해요. 30살 넘은 사람한테 특히 20대 중반 넘어간 사람에서는 성격은 안 바뀌어요. 근데 그 각각의 성격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성격 문제다라고 치환해버리면 본질적인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황적으로 좀 힘들고 지치고 피곤할 때가 있어서 그걸 잘 관리하면 되는 건데 성격 문제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는 물결을 파도로 오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잔잔한 물결이 찰랑찰랑 하는 건데 엄청난 파도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조금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짜고 굉장히 맵게 먹어야지 겨우 그걸 느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조개탕 같은데 고추 한두 개 살짝 들어간 것도 아는 분들이 있죠. 예. 고추 넣네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분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되게 맛에 민감하듯이 대인관계라든지 어떤 일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저한테 찾아오신 분들한테 누구누구님은 전쟁이 나오나 위기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도망갔다가 맨 끝에 나올 뿐이기 때문에 절대 안 죽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자고. 근데 현실 사회의 불확실성 속에는 잘 흔들리실 것 같다고. 그래서 당신이 멘탈이 되게 약하다라고 항상 생각할 것 같은데 그건 당신의 기질적인 측면이다. 어떤 사람은 여행 갈 때 그 여행지에서 호텔에서 주는 샴푸를 다 써도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자기 거 다 챙겨가야 되는 분도 있듯이 내가 내 기질이 어떤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 성격과 상황을 오인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내가 예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황 때문에 내가 그렇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예민하다고 생각하는 게 상황 문제인지 아니면 성격 문제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하고 일단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게 저는 기질적인 부분에서 등바람과 맞바람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냐면 자기 기질에 잘 맞는 환경에 가 있으면 등바람을 받고 우리 자전거 타면 하나 덜 힘들잖아요. 예. 뒤에서 등 바람바 쫙쫙 가면 내가 자전거 되게 잘 타는 줄 알거든요. 근데 돌아올 때 너무 후회하죠. 힘들어 하면서. 예를 들면 좀 차분하고 조용한 분, 그리고 나는 조금 신중한 사람인데 너 나가서 영업해. 뭐 따와라 이러면 너무너무 힘들겠죠. 영업이 아니라 조용히 앉아가지고 자기가 엑셀 정리하고 다음 상황 정리 약간 뒤에 서포트하는 일을 하면서 막 뒤에 돌아다니는 친구는 야 답답해 지루하지 않냐 나 같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나 요새 이렇게 조용하게 내가 관리하면서 차분차분 내가 컨트롤 하면서 하면 참 좋아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듯이 어떤 부분에서 자기 성격을 좀 잘한다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적인 측면을 잘 알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내가 순풍을 맡고 있는지 아니면 맞바람을 맡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알면 되고 하지만 너무 한쪽으로만 갔을 때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소화 잘 시키면 그 음식만 먹고 싶어지는 것 같이 한쪽으로 너무 가다 보면 그쪽만 발달하게 되고 한쪽을 너무 무서워하게 되거든요. 그럼 한쪽으로 너무 발달해서 굉장히 작은 자극에도 예민하게 반응을 하게 될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둔감해져가지고 옆에 사람이 미쳐버리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과한 건 안 좋다 보든지 과유불급이라는 게 있으니까 내 성격을 아는 것도 좋지만 그게 너무 내 상황하고 밀착이 돼가지고 내가 그 안에서 머무르게 될 때 문제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인정하자. 그러면서 살짝 너무 예민한 사람은 조금 둔감해지고 너무 둔감한 사람은 남들이 좀 나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라는 좀 눈치코치 좀 만들자라는 노력을 해서 다소 양쪽 이쪽에 있던 사람들 약간 이렇게 좀 와주는 그건 되는 거지. 마치 많은 사람들이 넌 성격 문제야, 성격 파탄자야, 사이코패스야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남들에게 각각의 성격이 있는 거고 그게 어떤 상황이랑 부딪힐 때가 있을 것이다. 내지는 그거랑 어느 한쪽에 내가 편한 쪽만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예민한 사람들은 내가 그 편한 것만 하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거기에 이제 몰두해가지고 다른 걸 좀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진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이 좀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했듯이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 쪽으로 너무 편하게 가 있게 되면서 또 하나는 또 뭐냐면 자기 합리화가 좀 있어요. 난 MBTI 뭐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 날 건드리지 마라. 나는 I잖아. 뭐 이러면 난 E잖아. 뭐 이런 나는 F잖아. 근데 F는 어쩌란 말이야. 이런. 그러니까 이게 맞다라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심리학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MBTI를 알게 된 좋은 점은 그래도 한 사람 8개 정도 분류해주면 얼추 유형이 잡히니까 사람을 이해하는 게 전보다 많이 나아졌지만 또 한편은 그게 자기 방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난 여기 머무를래 라는 생각까지는 하지 말자 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결국 그런 부분에서 너무 예민하고 민감해졌을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것도 좋다. 왜냐하면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그건 네 문제야 라고 생각하는 게 커요. 그건 네가 극복해야 될 거야. 너의 의지로 얘기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말하는 효율과 우상향의 이 얘기들, 속도, 가속도 사회라는 부분에서 그럼 결국은 너의 단 약점을 극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자꾸 얘기가 되지만 어느 한편에선 나의 힘든 부분이 좀 이게 장점이기도 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예민함 때문에 쉽게 지치고 사람들 많이 있는데 못 가고 하는 분들한테는 어디 이동 가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쓰세요. 그리고 다니셔서 밖에 외부 자극을 좀 덜 받으면 뇌가 덜 피곤해지겠죠. 그 불필요한 정보들을 막 들어오는 애들은 우리 뇌는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 있으면 얘는 일단 들어오면 섭취해서 정보를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할 걸 먼저 방어해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나를 이해하고 나를 괴롭히지 않는 그런 마음이 어느 한쪽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좀 와닿았습니다. 이게 내가 부족한 부분 때문에 오히려 그걸 내 단점으로 생각하고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고 에너지를 투입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해 주셨다시피 성격을 바뀌지 않는데 무의미한 노력이 될 수도 있고 나를 괴롭히는 거일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나를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나를 절대 아무것도 안 건드린다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예. 참 어느 쪽에 하라고 말하면 참 저도 할 말이 없는데 한 번도 빡세 보지 않은 사람이 회사 들어간 지 6개월 만에 번아웃이라고 얘기하는 건 솔직히 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면 한 5년 차, 6년 차 정도가 번아웃 왔어요. 그럼 내가 인정 있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회사 다니고 3개월 정도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번아웃 왔다고 얘기하는 건 당신의 체력 문제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왜냐하면 빡세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견뎌야 될 부분들을 너무 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난 번아웃이 왔어요 라고 착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저는 스트레스의 내성을 길러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내 몸을 괴롭혀야 되거든요. 네. 저 근육 운동 할 때 하나도 안 아픈 근육 운동을 할 의미가 없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딱 해서 다음 날까지 살짝 근육통도 좀 있고 네. 약간 뻐근해야지 어제 한 운동이 의미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리하다가 관절에 무리가 가거나 아니 찢어지면 또 큰일이잖아요. 너무 찢어져도 그 선을 어느 선을 맞춰가면서 벌크업을 해줘야지 우리가 근육이 튼튼해지듯이 우리 인간관계라든지 일을 할 때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로딩은 필요합니다. 근데 로딩이라는 게 강하되 그런 부분에서 나를 너무 채찍질하고 가혹하게 하다가 결국은 너무 쉽게 달아버리거나 잘하고 있으면서도 너무 나를 채찍질하는 분들한테는 가혹하게 하지 마라 나에 대해서 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에 부딪혀 봐야지 내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걸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자기 객관화를 분명하게 할 수 있을 때 나를 인정하고 잘하는 점과 못하는 점을 확실하게 명확하게 구분해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그런 능력을 100% 쓰는 사람과 쓰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뇌과학에서 작업 기억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보통 때는 만약에 1 더하기 1이 3이다 하면 네. 머릿속에서 1과 1 더하기를 머릿속 얹어놨다가 이거 합쳐서 3이야 만든 다음에 다른 문제가 들어오면 지워버리는 컴퓨터로 치면 램 같은 그래서 컴퓨터 끄면 사라지는 거고 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데 램이 꽉 차버리게 되면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고민이라든지 걱정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괜히 오늘 안 갖고 다녀도 되는 것들을 이게 한 60-70% 이미 차지하고 있게 되면 내가 쓰는 가용자산이 30밖에 안 남는 거죠. 근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일수록 그걸 더 어떻게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고 다 100% 꽉 채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꽉 채운 채 막 돌리고 있으니까 옆에서 누가
저기 이메일 좀 확인해줘. 알았어. 반응을 했는데 무슨 말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고 튀겨 나가버리는 거였죠. 왜냐면 백이 꽉 찼으니까 안에 들어와서 잊지를 못하고 튀겨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부탁했는데 뭐였지?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ADHD 아닌가요? 내가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아닌가요? 하고 병원을 찾아오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약을 먹어 집중을 높이는 게 해결책이냐 그게 아니라 거꾸로 빼야 되는 거죠. 빈 공간을 만든다는 게 더욱더 내 뇌를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걸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되게 의외의 방법이네요. 저는 100% 쓰는 방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집중하고 어떻게 그렇게 노력해가지고 100%를 쓸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쉬워져야 된다. 쉬어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밖으로 빼내도 되는 거 빼내라. 그러니까 뇌에 항상 안고 다닐 이유가 없다. 나를 안심시키면서 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패스워드 요즘 너무 자주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저 미칠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대문자 넣어라, 뭐 소문자도 특수문자 넣어라. 그거 6개월마다 계속 바꾸라고 그러고 맞아. 그럼 하다 보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사이트가 이게 뭔지. 바로 그럴 때 저는 그때 진짜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제가 갖고 있는 제 이 메모장 같은 데다 다 써놓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그때 꺼내서 봐요. 네. 그럼 내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단순히 암기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뇌를 대체할 수 있는 거라면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내 뇌를 믿고 내 밖에 있는 애들을 믿어라. 그럼 내 뇌는 밖에는 믿을수록 내 뇌는 편안해진다. 편해지는 만큼 나는 세칭 말하는 내 능력을 100% 쓸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뇌의 기능을 얼마나 잘 쓰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 옷장이 뒤죽박죽으로 꽉 차 있으면 문 열고 맨 앞에 있는 옷만 자꾸 꺼내 입어요. 예. 그러다 보면 정말 까먹고 저 뒤에 있는 예쁜 옷을 못 입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유 있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옷장은 그건 내가 여름에 입는 겨울에 입는 겨울옷은 이제 봄 됐으니까 꺼내서 더 찬장에 놓으면 이런 식으로 정돈되어 있는 느낌이 들게 되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갖춰지는지 그다음에 너무 꽉 찼다는 느낌이 들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뇌의 기능이 잘 움직이고 있다 볼 수는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오늘 하루를 보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본다는 건 뭐냐면요. 저는 하루를 동심원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 하루의 컨디션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아침형 인간이 있고요. 네. 우리 몸장님은 아침형이세요? 야간형이세요? 전 야간형. 야간 올빼미요. 저는 아침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밤 10시나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가 제일 컨디션이 좋죠. 또 아침 9시부터 10시, 11시 사이는 조금 힘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루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는 자꾸 위를 봐요. 컨디션 제일 좋은 시점. 물론 당연히 좋은 건데 내가 나를 잘 관리하고 있는지 보는 제일 중요한 건 내 하루의 컨디션 바닥일 때 네. 나는 어느 정도 레벨인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60점 이상은 해야 된다고 칩시다. 네. 저는 아침 6시부터 8시가 제일 좋거든요. 7, 8시가 지금 안 좋아요. 졸리고 나른하고 식곤증도 와요. 이때 누워만 있고 싶은 건지 그래도 할 건 하는지. 그러니까 60점보다 그래도 한 7, 80점 위에서 움직이고 이렇게 돌고 있다면 상당히 잘 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슬아슬 63, 4점 와 있어. 못하는 건 아닌데 약간 위험수위 밑에 내려왔을 때. 근데 뻑하면 50점으로 내려가. 그러니까 그때는 약간 올릴 수 있게 방법들을 강구하고 휴식을 취하거나 좀 적극적으로 날 관리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이 언제일 때를 생각하고 이 바닥이 언제인데 그게 60보다 한참 70 이상 유지되고 있어. 그러면 그래도 괜찮게 지내고 있구나 라고 안심하자고요. 내 몸을 잘 관리하고 내가 나에 관대해져야 된다는 말이 있듯이 나는 내대로 내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닥을 보는, 바닥에 내려가지 않는다면 안심하면 되는 그것 자체가 우리를 되게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많은 말씀해 주셨는데 나의 뇌의 기능을 최대한 잘 쓰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신경을 끄는 연습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나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몸이 컨디션 떨어졌을 때 우리는 마치 빚쟁이가 빚 갚으라고 독촉하는 것 같이 과도하게 휴식을 하거나 너무 많이 먹거나 아니면 자극적인 놀이를 하거나 하는 걸 빨리 회복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우리 이런 거 있죠. 단식원에 들어가서 단식을 끝내고서 바로 다음날 밥 먹으면 안 되죠. 예. 보통 미음부터 먹기 시작해서 며칠 먹고 그 다음에 또 죽 먹고 그 다음에 좀 맵지 않은 밥이랑 이런 걸 먹어 서서히 내 몸을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뭔가 밑으로 떨어져 있을 때는 두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하나는 빨리 회복하려고 하지 마라. 20시간씩 잔다든지 너무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루틴을 지키면서 대신 조금씩 휴식 시간 조금 늘리는 것.
이제 그런 거로 충분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내가 혼자 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많은 이들이 뭐 클럽을 간다든지 친구들과 막 술 게임을 한다든지 막 신나 물론 좋아요. 그렇게 어쩌다 한 번 그렇게 하는 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내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매일 혼자 짧게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지킬 수 있는 휴식 방법들 한 서너 가지 정도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이제는 신경을 끄는 연습. 예를 들어서 신경 쓰지 말아야지 10% 20% 정도 비워놔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신경을 끌 수 있을까요? 약간의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 봐야 되는데요. 모든 모임에 안 빠지는 친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너무 피곤해. 근데 애들이 야, 너 안 오면 안 되잖아 이런 얘기를 하나 몸이 있으니까 너무 피곤 쉬고 싶어. 한 번 정도 빠져봐라. 내지는 좀 늦게 가봐라. 아니면 갔다가 애들이 막 또 얘기하러 가자 하는데 나 오늘 일찍 갈게. 보통 때가 항상 모든 모임에 가고 자기가 다 챙겨주고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이 관계들이 너무 피곤해 나는. 그리고 사람 나를 미워할까봐 너무 무서워. 근데 그렇게 한번 해봐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그냥 애들이 또 똑같이 연락해서 똑같은 얘기를 한다를 발견하게 돼요. 한 번 안 갔는데도 나를 따시키거나 다시는 안 부르는 게 아니네? 이런 확인이 필요하거든요. 예. 확인해 봤는데 내가 감당할 만하더라. 그럼 조금씩 맷집을 키우는 훈련들이 필요한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면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리고 영역에 따라 달라. 어떤 사람은 관계가 너무 힘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예민함에 있어서 가족과의 관계가 너무 힘든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내지는 그 민감한 부분들이 문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막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막 이만큼 얘기하고 싶어지는 그 욕구를 못 참는 것도 있는데 가끔 내가 이제 뭘 보냐면 나는 뭐 이렇게 거슬릴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조금씩 내가 해볼 수 있는 부분에서 한번 던져보는 것. 이렇게 안 해도 괜찮네? 라는 걸 확인하면 안심이 좀 돼요. 그럼 최소한 그 영역만큼이 괜찮아지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겁니다. 자꾸 너무 강해져야 된다. 100% 써야 된다. 효율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좋은 말인데요. 많은 분들이 나는 그러지 못해서 걱정이야. 난 좀 더 분발해야 돼. 라는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어떨 때 그러다 부러지는 수가 있으니까 내가 내 몸과 내 상태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걸 성격이나 나라는 사람의 본질의 문제를 너무 성급하게 치환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좀 피곤하다. 내가 조금 상황이 안 좋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관리하고 정리하면 충분히 나는 내 기능들을 해낼 수 있어 라는 생각들을 갖고 지내시는 게 우리의 멘탈의 건강함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하지원 선생님을 모시고 나의 멘탈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